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나요? 가야 할 곳이 없으면 결국 남이 시키는 대로 간다.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왜 긍정학원이 때로 효과가 없다고 느끼는지, 그리고 끌어당김이 단순한 자기암시가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성을 만드는 정신적 기술임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당신이 말하는 단어가, 생각하는 이미지가 당신의 삶을 어디로 데려가는지를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긍정학원을 그냥 좋은 말 반복하기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것이 실제로는 뇌과학과 심리학에 기반한 강력한 도구라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왜 어떤 사람에게는 효과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공허하게 느껴지는지도 말이죠. 우리는 매일같이 수천 개의 선택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먹을지, 누구를 만날지, 무엇에 집중할지, 어떤 생각을 할지까지. 그런데 이 모든 선택에는 보이지 않는 방향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에서 고통을 견디는 힘은 의미에서 온다. 그 의미란 결국 방향성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같은 상황이라도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똑같이 직장에서 실수를 했다고 해봅시다. 방향성이 없는 사람은 나는 정말 안 되는 사람이야. 또 실수했네. 이럴 줄 알았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방향성이 있는 사람은 이 실수에서 뭘 배울 수 있을까? 얘가 더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피드백이구나 라고 받아들입니다. 똑같은 실수, 똑같은 상황인데 해석이 180도 다르죠. 왜 그럴까요? 바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함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를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감정은 불안해지고 사고는 흩어집니다. 무의미한 감정 소비, 충동적 선택, 끝없는 자기 부정,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방향 없음에서 비롯됩니다. 반대로 명확한 방향이 있을 때는 어떨까요? 같은 상황도 다르게 보입니다. 똑같은 실패라도 성장을 위한 과정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방향성이 있으면 감정이 안정되고 사고가 정리되고 행동이 일관성을 갖게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방향성이 있으면 에너지가 분산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이것저것 생각하느라 지치는 대신 내 에너지가 한 방향으로 모이기 시작하죠. 많은 사람들이 긍정학원을 단순히 나는 괜찮아를 반복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효과가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긍정학원은 정신의 GPS를 새로 입력하는 것입니다. 뇌과학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우리 뇌에는 신경가소성이라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반복적인 생각과 행동을 통해 뇌의 신경 연결을 실제로 바꿀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반복적으로 나는 성장하고 있다, 나는 배울 수 있다라고 말할 때 뇌는 그에 맞는 증거를 찾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 일관성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자신의 말과 생각, 행동을 일치시키려는 강력한 경향이 있거든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나는 발표를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말하는 사람을 상상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가짜같이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의 뇌는 무의식적으로 그 말을 실현시키기 위한 작은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발표 관련 유튜브 영상을 보거나 거울 앞에서 연습을 시작하거나 평소보다 목소리를 또렷하게 내려고 노력하거나 발표할 기회가 생겼을 때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죠. 왜 그럴까요? 뇌가 내가 발표를 잘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행동을 해야 맞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의식적인 노력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즉, 말은 방향을 만들고 방향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결국 나를 변화시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 말이나 반복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효과적인 긍정학원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현재의 나와 너무 동떨어진 말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나는 억만장자야라고 말하면 뇌가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둘째, 감정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냥 머리로만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 상황을 상상했을 때 가슴이 뛰고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말이어야 해요. 셋째,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나는 성공할 거야 같은 추상적인 말보다는 나는 매일 내 꿈에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다 같은 구체적인 표현이 더 효과적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란 말을 들으면
뭔가 신비롭게 느껴지죠. 마치 우주의 에너지가 내 소원을 들어주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의 진짜 핵심은 훨씬 과학적이고 현실적입니다. 바로 선택적 주의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빨간 차를 사고 싶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갑자기 길에서 빨간 차만 보이는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시죠? 빨간 차가 갑자기 늘어난 게 아닙니다. 예전에도 똑같이 많았어요. 하지만 내 뇌가 빨간 차에 주의를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확증 편향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는 자신이 관심 있는 것, 믿고 있는 것과 일치하는 정보를 더 잘 인식하고 기억하게 되어 있습니다. 끌어당김도 정확히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떠올리면 현실에서 그와 관련된 정보, 사람, 기회를 더 잘 인식하게 됩니다. 창업을 꿈꾸는 사람을 예로 들어볼게요. 이 사람이 매일 나는 성공한 기업가다라고 상상하고 자신이 회사를 운영하는 모습을 그려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평소에는 무심코 지나쳤을 창업 관련 기사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카페에서 우연히 들은 사업 아이디어에 귀가 쫑긋해집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비즈니스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죠. 연애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인이 생긴 자신의 모습을 자주 상상하는 사람은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을 사람의 매력을 발견하게 되고 새로운 만남의 기회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것이 단순한 착각이나 우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항상 수많은 기회와 가능성이 존재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죠. 끌어당김은 현실을 마법처럼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인식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방향성은 실제로 현실을 재구성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이 집중한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행동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끌어당김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단순히 상상만 해서는 안 됩니다. 행동이 뒤따라야 해요. 예를 들어 좋은 직장을 원한다면서 매일 침대에 누워서 상상만 하고 이력서도 쓰지 않는다면 당연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하지만 좋은 직장에서 일하는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면서 동시에 스킬을 개발하고 네트워킹을 하고 이력서를 정성스럽게 작성한다면 그때 진짜 마법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긍정하거니 진짜 방향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핵심은 시각화를 결합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느끼는 것이죠. 나는 성공할 거야. 같은 추상적이고 뻔한 문장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감정이 움직이는 문장을 만세요. 좋은 예시들. 나는 매일 내 진짜 소명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나는 사람들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가치를 창조하고 있다. 나는 어제의 나보다 더 지혜롭고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있다. 나는 내 일을 통해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문장들의 공통점이 뭔지 보이시나요? 모두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구체적이며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향성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눈을 감고 그 확언이 실현된 모습의 나를 상상해보세요. 그냥 머릿속으로 대충 그리는 게 아니라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나는 내 일을 통해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확언을 선택했다면 시각적으로 어떤 공간에서 일하고 있나요? 사무실인가요? 카페인가요? 집인가요? 주변에 어떤 것들이 보이나요? 당신은 어떤 옷을 입고 있나요? 어떤 표정을 짓고 있죠? 청각적으로 어떤 소리가 들리나요? 동료들의 대화 소리, 키보드 소리, 아니면 고요한 정적. 당신의 목소리는 어떤 톤인가요? 촉각적으로 의자의 감촉은 어떤가요? 손에 들린 물건의 무게는, 공기의 온도는? 후각적으로 어떤 냄새가 나나요? 커피향, 새 책 냄새, 꽃향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감정입니다. 그 순간에 당신은 어떤 기분인가요? 뿌듯함, 감사함, 평온함, 흥분. 이 감정을 몸 전체로 느껴보세요. 시각화만 하고 끝내면 그건 그냥 공상입니다. 오늘 단 하나의 행동이라도 그 이미지에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을 실제로 해보세요. 예를 들어 관련 분야 책 한 페이지 읽기, 유튜브에서 관련 영상 하나 보기, 해당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메시지 하나 보내기, 관련 온라인 강의 하나 신청하기, 아이디어를 노트에 적어보기. 작은 행동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상상과 현실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하루 한 번, 최소 21일 동안 반복해보세요.
왜 21일이냐고요?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신경 연결이 자리 잡는데 보통 20일에서 66일 정도 걸린다고 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뇌가 가장 깨끗하고 수용적인 상태거든요. 이 4단계는 단순해 보이지만 꾸준히 하면 당신의 하루 전체 방향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듭니다. 가끔 긍정 확언이 가짜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잘할 수 있어라고 말해도 마음 한구석에서 진짜 라는 의심이 올라올 때가 있죠. 이런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인지 부조화라고 부릅니다. 당신의 현재 감정 상태와 확언 내용이 너무 동떨어져 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깊은 우울감에 빠져 있는데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면 뇌가 이건 거짓말이야 라고 반응할 수밖에 없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완벽해. 대신 나는 예전보다 더 나아졌다. 나는 최고야. 대신 나는 어제도 포기하지 않고 이겨냈다. 모든 게 잘 될 거야. 대신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왔다.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대신 나는 사랑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문장들은 거짓말이 아니니까 내가 거부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자신감을 회복하게 도와주죠. 때로는 단정적인 문장보다 질문이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나는 성공할 거야. 대신 오늘 내가 성공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행복해. 대신 지금 이 순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질문은 뇌를 자연스럽게 해답을 찾는 모드로 전환시킵니다. 한 번에 큰 변화를 원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접근해 보세요. 1단계, 나는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2단계, 나는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3단계, 나는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 4단계, 나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확언을 하기 전에 현재의 부정적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지금 나는 불안하다. 그리고 그것도 괜찮다. 이 감정도 나의 일부이고 나를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 감정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현재 상태를 인정한 후에 긍정 확언을 하면 훨씬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집니다. 매일 단 5분이라도 내면 정렬 시간을 가져보세요. 복잡한 명상이 아니라 그냥 조용히 앉아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보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오늘 나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은가? 지금 이 순간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안의 지혜로운 목소리는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이런 시간을 통해 자신과 더 깊이 연결되면 확언도 더 진정성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긴 여정을 함께 했네요.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긍정 확언은 단순한 자기암시가 아니라 뇌의 방향성을 재설정하는 과학적 도구입니다. 신경과 소성과 인지, 일관성 이론에 기반한 실질적인 변화의 기술이죠. 둘째, 끌어당김은 신비한 현상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 중심을 바꾸는 선택적 주의 기술입니다. 우주가 소원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 인식이 바뀌면서 기회를 더 잘 포착하게 되는 거예요. 셋째, 시각화와 감정을 결합해야 방향성은 진짜 힘을 얻습니다.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느껴야 해요. 넷째, 방향성이 생기면 감정은 안정되고 행동은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실을 실제로 바꾸는 힘이 됩니다. 다섯째, 확언이 잘 안 될 때는 억지로 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 기반의 확언, 질문형 확언, 단계적 접근 등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이건 단지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 궤도를 다시 그리는 일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이미지를 그리느냐가 결국 당신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게 될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어떤 기회를 잡게 될지를 결정합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말과 생각에 조금 더 의식적이 되어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변화는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지만 방향이 바뀌는 순간은 지금 이 순간일 수 있다는 것을요. 다음 영상에서는 당신은 정말 어디로 가고 싶은가? 주제로 인생의 진짜 방향성을 찾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탐색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던 내면의 신호들, 그리고 진짜 나를 찾아가는 여정에 대해 이야기해볼 예정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내용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소중한 응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신만의 방향을 찾아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